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혁신형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웰마커 바이오 진동훈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우선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영광이죠. 예. 일단 기업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 저희 웰마커 바이오는 사실 마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진단 회사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항암제만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 항암제가 아니라 혁신 항암제,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퍼스트 인 클래스의 혁신 항암제만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슈되고 있는 정밀 의료라고 하죠. 정밀 의료 기반의 환자 맞춤형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웰마커 바이오를 사실 이해하려면 바이오마커에 대한 개념이 먼저 조금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바이오마크는 사실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데 일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오마크는 이제 병을 진단하는 바이오마크. 근데 실제 이제 바이오마크 영역에 들어가면 10여 가지의 바이오마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웰마커 바이오는 병을 진단하거나 독성을 예측하거나 이런 어떤 바이오마크는 아니고,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의 효능을 투여 전에 이런 환자들한테는 효능이 있겠다 없겠다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암제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마크는 실제 병의 진단하고는 무관하고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효능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과정 자체가 환자들을 통해서 바이오마커를 발굴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항암제를 개발을 할 때 통상 이제 기초 연구에서부터 임상 연구까지 가는 게 정통적인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연구 방식은 환자에서 뭔가 어떤 의료적인 니즈가 생겼을 때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정보를 도출해서 그 정보로부터 특정한 유전자나 단백질을 표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약도 개발하고 그걸 기반으로 바이오마커도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마커 기반의 신약 맞습니다. 그것만의 이제 장점이 있을까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제 기존의 이 일반 병원에서 대형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환자가 내원을 하셨다. 그래서 CT나 MRI나 각종 검사를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대장암을 이제 판정을 받으시면 제일 먼저 수술 여부부터 먼저 따집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도 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전에 약을 또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약을 투여를 할 때 항암제 이 약이 효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근거가 없이, 물론 의학적 통계의 기본적인 자료는 있지만 이제 그렇게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 약을 맞았을 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다른 질환과 달리 암이라는 거는 생과 사가 걸려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불안 요소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암 환자 최종 진단을 받게 되면, 그랬을 때 이제 그냥 주는 항암제가 효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거나, 또는 최근에 이제 항암제 같은 표적 항암제 또는 최근에 뜨고 있는 면역 치료제는 한 달 투여받는 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항암제를 투여받는데 이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는 환자가 굉장한 불안에서 살게 되겠죠. 근데 웰마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장암 환자를 이제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투여를 하게 되기 전에 바이오마커 검사를 하고 환자한테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항암제를 주게 되면 효능이 있다라는 어떤 의학적 근거를 갖고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실제 약물의 효능도 괜찮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독성들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겠죠. 개발자 입장에서의 장점은 기회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 일단 개발 단계가 굉장히 단축됩니다. 보통 신약 개발 하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1조 8천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1조 8천억 정도 드는 비용을 이제 바이오마커가 없으면 실제 미 FDA 일상 승인 받고 최종 승인 받는 데까지 전체 약물을 계산해 보면 8.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개나 12개를 해서 하나를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조 8천억씩 10개 넘으면 무려 18조가 넘는 돈인데, 근데 바이오마커가 있는 경우에는 무려 성공 확률이 26.7%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기회비용이 올라가고, 그리고 임상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일상부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임상 필드에서 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상만 하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기간이 짧다는 데 크게 장점이 됩니다. 3배 정도의 효용성을 증가해 준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네. 암과 관련된 신약이라고 하면 개발 과정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힘든데, 근데 신약 개발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암만 특별하게 힘든 거는 아닌데, 이제 고전적 방법의 암을 접근하는 방식과 이제 현재에 와서 암을 접근하는 방식이 확실히 좀 달라지는 게, 암이 이제 암 환자마다 같은, 예를 들어 대장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암 환자마다 그 특성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유전적 특성도 다르고, 또 그분께서 성장해온 환경적 특성도 다르게 되고, 근데 환경적 특성이나 이 정성적인 부분은 실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특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적인 사항인 건데, 그런 유전적인 특성을 갖고 이제 접근하니까 비교적 어떤 실패 확률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4배 또는 그 이상 성공 확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데, 이제 저희 회사의 장점이자 또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개발하니까 초기 비용을 좀 많이 듭니다. 초기 비용은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실 그러면은 네.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네. 조금 힘겨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웰마크 바이오가 이제 2016년 12월에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만 4년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펀딩은 한 550억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펀딩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돈들이 이제 실제 신약 개발하는데 아주 이제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자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만드는데 1조 8천억이 드니까 기초적인 자금인데,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빨리 와서 현재 9종의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년에 이제 임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전임상이 들어가고, 그래서 회사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굉장한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임상을 네. 앞둔 네. 항암제가 어떤 부분인가요? 내년에 임상 1상에 들어가는 약제는 대장암이고요. 요 약제는 실제 이제 대장암 치료제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화학요법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요법제하고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 약제는 실제 특정한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현재 임상에서 효능이 없는 환자나, 또는 처음에는 효능이 있다가 내성이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물론 아직 사람들한테 또는 환자들한테 적용을 시켜보지는 않았지만 비임상 자료이긴 하지만 매우 우수한 걸로 판단이 되고, 아마 임상 결과도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월에 호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임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뭐 전임상을 앞두고 있는 신약은 어떤 게 네. 있나요? 뭐 몇 년 전에 또 유행했던 면역치료제입니다. 면역치료제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든 면역치료제들이 몇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치료제가 너무 좋긴 한데, 또 반면에 그 약제도 그 약제에 효능이 없는 환자군들이 꽤 있습니다. 그 효능이 없는 환자군 전체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자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절반의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약을 개발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약이 이제 항체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임상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약제가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해외에서 기술 이전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반응이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네. 파이프라인 자체도 다양하게 또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뭐 이렇게 회사가 크지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가 9종 됩니다. 9종 되고 저희들이 이제 우선 3개를 밀고 있는 게 이제 대장암, 폐암, 간암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6종은 조금 개발 단계가 조금 낮고 나머지 3개는 앞서 말씀드렸던 3개는 조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 뽑히는 부분이 네. 4년 만에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신 것 같거든요. 이 속도 면에서도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 또 투자를 받을 때 또는 우리 회사를 IR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억울한 부분은 이제 모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술 이전에 너무 방점을 두고 계세요. 근데 이제 실제 저희들이 조금 변명을 해드리면 2016년 12월에 회사를 만들고 이제 다음 달이면 만 4년이 되는데 중간에 이제 회사 공사하고 기간을 빼면 한 3년 6개월이 되죠. 3년 6개월이 되는데 처음부터 약을 표적부터 발굴해서 약을 개발해서 임상까지 온 예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스피드로 지금 오고 있고 그 면역 치료제 또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지금 저희들이 전임상에 동물 독성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스피드로 따지면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아마도 이제 제가 홍보가 좀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점도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런 것들 좀 공격적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4년 동안 달려오시면서 그렇게 네. 큰 포부를 네. 꾸신 건데 네. 그 이전에 네. 이렇게 웰마커 바이오를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뭐 처음부터 회사를 하겠다는 마음은 전혀 먹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제가 운 좋게도 서울 아산병원에 신약개발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내 외부 기관들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있었는데 제가 또 운 좋게도 초대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업과 또는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또 신약을 개발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그분들이 어떠한 약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 1년 반 정도를 보니 막연하게 그전에는 생각했다가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한 1년 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아산병원에서 최초로 스핀오프한 네, 기업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동기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뭐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저희들이 이제 암 환자들 납병동에 있는데 항암제를 맞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이제 가끔씩 병원 이제 지나가다 보면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화학요법제는 굉장히 환자들한테 힘든 삶을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근거리에서 보면서의 어떤 안타까움.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로서 막연하게 좀 싸고 효능 좋고 독성이 없는 또는 조금 적은 이런 약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어떤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한데 이제 주위에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상 우선적으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대학 교수는 너무 문이 또 좁기도 하고 인원을 굉장히 제한해서 뽑기도 하고 훌륭한 친구를 다 뽑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좀 필요하다. 예컨대 일본은 이제 불황이 왔을 때 그런 과학자들을 국가기관들이 연구소를 크게 확대를 해서 국가에서 다 흡수를 하고 또 하나는 일본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사들이 그런 연구자들을 다 흡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약 개발하는데 굉장히 좀 탄력을 받고 나갔는데 우리나라는 외람되지만 그런 글로벌 회사가 현재는 없고 그래서 그런 회사로 발전을 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 기여 중에서 가장
큰 기여가 아마 고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지금 왔고, 저희 직원이 이제 출근 예전까지 합치면 조그만 회사긴 한지 무려 75명이 됩니다. 75명인데 저희 회사는 100% 정규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대가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말 해서 주로 젊은 층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가요? 국내에도 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고 해외에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9종의 항암제 중에서 좀 개발 단계가 낮은 나머지 6종 항암제는 영국의 AI 회사하고 미국의 AI 회사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 또 영국의 어떤 특정한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특정한 플랫폼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도 지금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로 밀고 있는 간암 치료제가 있는데, 간암 치료제는 일본에 이제 3위 안에 드는 제약회사하고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변에서 지금 그런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국내 AI 회사하고도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투자받은 곳 중에 저희들이 그 일반 제약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하고도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MOU를 체결했던 사례가 있나요? 뭐 그 MOU라는 건 좀 형식적인 거고, 물론 MOU 체결한 곳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동 연구 협약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좀 컨트랙트를 맺었습니다. 서로에게 베네핏이 갈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영국의 플랫폼 회사가 한 곳이 있는데, 그분하고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만나고 있지만 저희들이 화상이나 TC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계약 형태의 컨트랙트를 맺어서 공동 연구 계약을 하고 있고, 미국의 AI 회사는 꽤 큰 회사인데 저희들이 조인트 벤처를 제안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상장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밀어놓은 상태인 거고, 영국이 또 AI에 또 강한 나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저희들이 또 공동 연구를 지금 베이스로 하고 있고, 뭐 언론에 또 나왔지만 우크라이나에 이제 우리로 치면 국립대 병원 정도 수준 됩니다. 암연구소, 그러니까 암병원, 국립암병원 같은 정도하고 저희들 MOU는 체결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 또는 글로벌 신약을 만든다라고 표방하는 곳에서 소위 백인 조직, 백인 암 환자 조직을 연구하지 않고는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쪽하고 저희들이 조인을 해가지고 지금 실제 우크라이나의 비네스아 의과대학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서울대 의과대학입니다. 그쪽에서 여성분인데 2명의 메디컬 닥터가 저희 회사에 현재 있습니다. 파견 와 계시고, 한 분이 병리학자고 한 분이 이제 내과 전공하신 분이고 해서 오셔서 이제 저희들의 어떤 동물 실험과 유전자 분석 기술을 배우시고 그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마 내년 1월에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현지 랩을 저희들이 만들 예정이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환자 조직을 연구하고 받은 결과나 물질을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청사진이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 안 그래도 연말에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2가지를 제가 뭐 나름은 저희 꿈이자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일단 상장이라는 걸 한번 도전해보자. 뭐 내년 말이든 후내년 초중반이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술 평가를 시작으로 내년에 이제 도전을 해보자라는 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 꿈이 이제 향후 10년 뒤에 글로벌 제약사 순위 50위 안에 드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원년으로 하자. 원년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달려가 보자. 그래서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럼 상장 이후 계획이 뭐 명확하게 있으신가요? 네, 뭐 러프하지만 우선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기술 이전을 아마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장암 치료제에 저희들이 이제 국내 기술 이전할 때 이제 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에는 거의 구분응선까지 왔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고, 실제 이제 그래서 아마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후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상장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폐암 치료제, 면역 치료제를 이제 그때까지 이제 전임상이 아마 끝나면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레비뉴 창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통한 레비뉴 창출은 한계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레비뉴 창출 시스템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기획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는 그런 쪽도 한 축을 갖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비록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 두 축을 갖고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지속 가능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경험이나 기술이나 또는 자금이 부족해서 중간에 기술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궁극에는 우리가 실제로 모든 걸 개발을 해서 지금 코로나 백신처럼 저희들이 이제 제품까지 생산을 해서 그걸 통해서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꿈이고,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는 게 길리어드사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리어드사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 500대 밖에 있는 회사였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류독감 바이러스 뭐 등등 해서 타미플루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세계 10대 제약사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길리아드도 사실은 그전에는 끝없이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자금력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웰마크 바이오의 전략은 저희들은 길리아드를 벤치마킹을 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제네텍과 같은 회사가 되는 게 저희들의 꿈과 비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또 프로그램 이름이 혁신성장 코리아잖아요. 네. 또 대표님에게 혁신성장이란 무엇일지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아는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창의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전에 어떤 키워드는 창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없다가 자전거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없다가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시대였다면,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고 이렇게 만드는 것, 또 비행기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드는 게 혁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웰마크 바이오 또는 저 개인적인 혁신이라고 하면, 비록 3, 4년 안에 임상이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더 빠른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속도,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혁신이라고 보여지고,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성격들을 좀 고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성격들이요? 좀 급합니다, 성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년 만에 또 빠른 발전을 이룩한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사실 이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구조적인 기반이 잘 갖춰져야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정책 당국이나 앞으로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은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벤처의 특성상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출을 내기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그 기간 동안은 투자를 통해서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사실 이 몇 명 안 되는 과학자들이 모든 걸 쏟아붓고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다양한 규제들은 그것들이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들의 말들을 좀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과감한 어떤 그런 규제 개혁이라든가 완화가 실제로 경쟁력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 제가 뭐 꿈은 원대한데 개인적인 꿈이나 또는 다른 거는 소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짧은 생각은 부는 재분배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궁극에는 그렇게 발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 다음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다면 그 다음은 누군가가 맡아서 더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노인복지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쪽으로 좀 많은 기여나 일들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임직원들이 웰마크를 통해서 돈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또 70여 명의 직원들이 네. 대표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뭐 웰마크 잘 봐주시고요. 뭐 부족하지만 내년 내후년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여튼 깜짝 놀란 소식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네, 예, 깜짝 놀랄 소식, 예. 또 그때 좋은 소식과 함께 네. 저희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또 웰마커바이오 진동훈 대표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혁신성장 코리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한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가는 훌륭한 혁신 기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